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단식. 극한적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식 후 몸이 달라졌다는 사람들. 에너지가 이제 충만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식으로 정신적 슬럼프를 극복한 프로골퍼 강옥순 씨부터 건강을 되찾은 유철희 씨까지.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종교적 정신수양법으로 알려진 단식.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단식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몸 스스로가 방어하고 적응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생명력이랄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리는 또 다른 건강법, 단식에 대해 알아본다.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 수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수인성 전염병, 그 예방과 치료법은 무엇인가? 장마철,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이 큰 피해를 입게 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홍수 이후의 건강관리, 그중에서도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이 수인성 전염병, 말 그대로 물이나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는 집단 식중독에 이어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해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수인성 전염병, 과연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지나간 지 불과 며칠 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가옥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이 고립돼 어려움을 겪었다. 논이며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지붕을 드러낸 집이며 시설물들이 마을의 위치를 말해줄 뿐이다.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마저 끊겼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재난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임시 숙소가 마련됐다. 급한 대로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일부 가옥은 아직도 물에 잠기거나 흙더미에 묻혀 있어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다. 아유, 그럼요. 이거는 찾지요. 막 얘들 일로 막 들어가는데 뭐. 물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 할아버지도 고개를 제키라고 이러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내려 끌고 나갔죠. 그런데 물에 안 빠져서 아직 못 들어가요. 집에는 못 가시고요? 네, 왔다 갔다 해서 물 보내고 그러지. 당연 물이 하나 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주민들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임시 숙소와 집을 오가며 복구를 해보지만 처마 끝까지 밀려든 흙더미에 손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물이 빠진 지역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복구 시간이 길어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다. 수해 현장에는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서 봉사를 나온 의료진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대피 과정과 복구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통증,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한 피부병 등이 가장 많다.
그 외에도 가벼운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하고 있다. 목욕용서 아프고 어제 설사까지 했어. 그런데 오늘 설사는 안 나는데 그냥 아파요. 특히 단체로 숙식을 하는 과정에서 감기 환자가 느는 등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크다. 얘가 탈수 증세가 나서 그러는지 밥도 한 일주일째 못 먹고요. 계속 다리도 힘이 없다고 지금 막 울고 계속 고치고 열도 나고. 어린이나 노인들뿐 아니라 평소 건강했던 사람들 역시 면역력이 약화되기 쉽다. 제대로 먹고 자는 일이 어려워지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건강했던 사람들 역시 평소 나타나지 않던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해로 인해서 수면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복구 작업 등을 하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셨고 그로 인해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피부에 이렇게 병변이 생기신 거고요.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수인성 전염병의 가능성이다. 수인성 전염병이란 물과 음식물에 감염된 세균을 통해 전파되는 병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진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대다수 집들의 화장실과 정화조가 넘쳐나고 집이 잠겼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장티푸스 발병의 가능성이다. 장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감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여기가 물 들어오면서 그냥 이 물이 그냥 들어왔겠어요, 집에, 그죠? 그 일부에서는 증상 없이 또는 장티푸스를 약하게 앓고서 예전의 면역에 의해서 약하게 앓고서 대체로 한 1년 이상 대변에서 균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오염된 물과 흙이 밀려들어와 잠기면서 채소 역시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마시는 물뿐 아니라 채소 역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물의 분변이나 사람의 어떤 분변이 정화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유입된 물에 의해서 채소들이 이제 채소에 그런 균들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에는 채소를 깨끗이 씻어서 먹지만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그런 채소에 묻어있던 어떤 대장균이나 다른 설사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들에 노출돼서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처 빠지지 못한 채 곳곳에 고여있는 물웅덩이는 파리와 모기 같은 해충의 집단 서식지가 되기 쉽다. 특히 파리는 세균성 이질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다. 세균성 이질은 워낙에 그 전파가 쉽기 때문에 만약 파리의 발바닥에 이질균이 묻는다면 거기에 묻어있는 균 수로만으로도 충분히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수해 피해가 컸던 데 비해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한 곳은 없다. 하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장티푸스의 경우 2004년과 5년에 집단 발병한 데 이어 올해도 52명이나 발병했다. 세균성 이질 역시 얼마 전 대구 지역에서 집단 발병한 것을 비롯해 가장 흔하게 발병하고 있다.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 5157 역시 꾸준히 발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이 비단 수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올해 발생한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인 5157 모두 학교 급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수인성 전염병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